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종목 차이, 오늘 매수한 종목들에 대한 차이를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장의 흐름이 연속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외국인이 가운데서도 매수를 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기준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은 이제 몇 번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외국인이라고 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는 심리는 한번 매수를 하면 꾸준하게 계속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개인들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으로 매수세가 한 번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번 매수를 하면 꾸준하게 계속 매수를 하는 경향이 많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매수한 종목을 보시면 HMM, 카카오뱅크, 한미사이언스, 포스코, NC소프트, 신한지주, DB하이텍 뭐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다. 특히나 인버스를 많이 매수를 한 게 좀 눈에 띄죠. 그러니까 시장을 하방으로 좀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제 HMM, 카카오뱅크 뭐 이런 쪽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공통적인 종목은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바닥 확인이 됐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BDI 관련된 이제 물동량,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태를 통해서 이 물류 대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도 장 초반에만 해도 해운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동사 이제 HMM도 상승을 하다가 종가 무렵에는 뭐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어찌됐든 뭐 BDI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HMM 실적이 엄청나게 따라주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이제 카카오뱅크는 이제 오버행 이슈가 다 끝난 부분이고, 거의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시면 뭐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이제 2월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매수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가담을 해서 전반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서 상승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때, 그리고 뭐 오늘 다시 매수를 한 부분이고, 그리고 HMM 같은 경우는 2월 17일 이때 매수에 공격적으로 가담을 하면서 거래량 실리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84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주가를 부양을 하고 있다가 오늘 다시 매수를 한 흐름이고, 그래서 뭐 양호한 추이 흐름이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을 보시면 좀 얘기가 좀 틀려진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덱스 또 레버리지를 삽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참고로 이제 ETF인데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매수를 한 종목들일 거예요. 현대차, 기아, 삼성 SDI,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기, 카카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대표적인 대형주들입니다. 근데 이 그 주가 추이를 보면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 보시면 2%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보시면 5% 4.6% 하락을 했고, 현대차를 보시면
역시나 4.1%를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통적으로 단기적인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 세 가지 정도의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금액을 한번 보시면 또 얘기가 좀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순수한 금액, 매수한 금액들입니다. 근데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샀죠. 삼성전자가 3,400억,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700억, 그리고 레버리지 1,300억, 현대차가 1,100억. 매수 자체도 엄청나게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 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매도를 누가 했냐? 외국인과 기관이 다 한 거죠. 그래서 현대차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네. 근데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 종목들의 특징이 아직 단기간에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은 시점이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단기 고점을 잡기도 했으나 다시 하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저점, 단기적인 저점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지난번의 저점을 또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러니까 이번 하락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지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또 탐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이 물린 종목에 추가 매수를 물타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돈이 없는 분들은 신용이나 미수도 엄청나게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이 담보를 받는 그런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뭐 이라크 전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또 공격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죠.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이게 소멸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이런 식 V자로도 반등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러시아 관련된 전쟁으로 떨어진 거는 지금 2월달 들어서 이렇게 떨어진 게 다잖아요. 1월달에 떨어졌었던 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2월달에 떨어졌었던 건 이제 전쟁 관련된 부분.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시장 자체가 빠지면 대형주도 같이 빠질 수 있다라는 이제 것도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부담스러운 거는 전쟁이 장기화가 되는 게 제일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어느 정도 억눌렸었던 게 이제 해소가 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또 하면서 글로벌 증시로 엄청나게 좀 부담스러운 경우를 만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되, 이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바닥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 정도 시점에서 급반등을 하겠다라는 것도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점은 현금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제 분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애매하게 포지션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단기면 단기, 중장기면 중장기, 그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단기로 하는데 오늘 샀다가 오늘 매수가가 안 오면 그냥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주구장창 또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포지션으로 매매하시면 안 되고,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하셔라 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